내가 이해한 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낸 건데 너네가 이해한 거랑 조금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 같이 한번 그 21번의 첫 번째 주의부터 보면은 일단 그 답의 근거 관련해서는 이거 내가 그 답 체크한 거거든. 이거 집에 가서 꼭 한번 대조해봐라.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같이 하면 21번 보면은 일단 이건 답 근거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첫 번째 줄 보면 21번의 첫 번째 줄 한번 볼게. 비록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명시적이지 않긴 한데 최고의 과학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겨질 수 있답니다. 무지를 refining, 정제하는 것, 개선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아, 글쓴이는 최고의 과학이라는 것을 무지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과학자들은 특히나 영 원스에서 원스가 지칭하는 건 사이언티스트겠죠. 젊은 과학자들은 get obsessed with 너무 집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에. 여기에 지금 3번 형용펜으로 동그라미 쳐넣어볼래? research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research. 이게 지금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러한 결과에 집착하는 게 마이너스니까 그 마이너스 표시 한번 해봐. 근데 이 사회라는 게 society, 사회라는 게 돋는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영 사이언티스트들이 지속하는 거, 언론, 계속하는 거를 돕는다는 거죠. 이러한 그 미친, 체이스, 쫓음, 추구해. 여기서 디스, 매드 체이스를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냐고 얘기하면 앞문장 그대로 쓰면 되잖아. 젊은 과학자들이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런 쫓음이나 추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커다란 발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큰 발견을 하면은 이게 all covered 그 기사 다루어진다는 거죠. 기사에 in the press 그 다음에 나타나잖아.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커다란 발견을 하면은 그 다음에 돕기도 하죠. grant 뜻이 뭐냐? 그래서 장학금이나 뭐 그쵸 장학금을 받는 것을 돕는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되기도 하죠. 뭔가 승진에 대한 사례가 되기도 하거든. 벽에 빅 디스커버리스를 하면은 되게 평판도 좋아지고 기사에도 실리고 그러는구나. 하지만 글쓴이의 입장에서 이거는 틀렸어. 이건 틀렸대. 위대한 과학자들은 동격이죠. pioneers, 선구자들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존경하는 선구자들은 나데이 법비죠. 상관접속사. 신경 쓰지 않아. result,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아. 아까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 result랑 맥락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이분법적인 게 위험하긴 하지만 이 result는 글쓴이가 원하는 최고의 과학이 아니잖아. The next questions, 다음의 질문을 신경 쓴답니다. highly는 부사로 매우죠. 매우 존경받는 피지시스트 물리학자인 이 엔리코 퍼미라는 사람이 탈 뒤쪽으로 목적어 2개 그의 학생들에게 얘기한답니다. 실험 있잖아. 성공적으로 가설을 증명한 실험은 측정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measurement는 역시나 최고의 과학이 아닌 것이죠. 그쵸? 최고의 과학이 아닌 것. 근데 세미콜론 오른쪽으로 doesn't 뒤에 생략된 건 뭘까? doesn't prove죠. 가설을 증명하지 못한 원이 지칭하는 건 익스페리먼트고 바로 위에 있는 가설을 증명하지 못한 실험이라는 게 a discovery 바로 하나의 발견이라는 거죠. a discovery, uncovering 드러내는 거죠. 새로운 무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방금 해석한 세미콜론 오른쪽에 있는 one that doesn't부터 new ignorance가 최고의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글쓴이가.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그 다음 더 노벨상 있잖아. 동격, 피너크, 별표 단어, 정점이죠. 과학적 성취의 정점이 노벨상이라는 게 수여가 되는 거죠. 수동태니까는. 상관접속사 떠나오네. 그 평생의 과학적 성취에 수여되는 게 아니라
but for 하나의 단일한 발견의 수여가 된답니다. 동격 a result 하나의 결과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a result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result랑 대조되는 개념이야. 단어가 똑같다고 같은 의미인 게 아니라 위에서 세 번째 줄은 최고의 과학이 아닌 것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의 result이고 그냥 가설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밑에서 그 다섯 번째 줄에 single discovery 쉼표 오른쪽에 있는 a result는 최고의 과학이라고 지금 문맥상 여겨지는 것이거든. 단어가 똑같다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문맥상. 그러니까 심지어는 노벨 위원회들도 일단은 끝까지 하자. 내가 이해한 대로 그 깨달고 있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뭐를 깨닫고 있냐면 that은 realize의 목적어잖아. 이것이 실제로는 과학적 정신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여하튼 문맥상 최고의 과학이 아닌 것이어야 되잖아. 과학적 정신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 노벨 의원에도 이것이 과학적 정신에 실제로는 있지 않다고 하잖아. 그럼 이것은 결국에는 위에 나데이 법비 있잖아. 위로 두 줄이 있는 거기에서 A에 해당하는 평생의 과학적 성취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위 인용구가 공통적으로 오늘 기리는 게 뭐야? 결국에는 최고의 노벨상이라는 게 과학적 성취의 정점이라며. 그러면은 밑에서 세 번째 이러한 수상의 사이테이션 인용구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를 기려? 발견한 거죠. Having opened the field up. 분야를 연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의 문을 연 거잖아. 모르는 부분에 무지의 문을 연 거잖아. Opened, transformed, taken이 셋 다 병렬되는 거다. 한 분야를 바꾸어 놓은 거죠. 왜냐면 모르는 부분을 알려줬으니까는. Or taken, 데려간 거죠. A field, 그 분야를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무지를 개선한 사람에게 노벨상이 주어지는 거지 가설을 증명한 사람에게 노벨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설을 평생 동안 증명한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가 아니라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Single Discovery 증명하지 못한 게 발견된 거죠. 무지가 발견된 거죠. 이런 거에 노벨상이 수여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의 근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The Next Questions 있죠. The Next Questions 아까 그 내가 1번 형광펜 쳐놨거든. 내가 마지막에 준 컬러 프린트에 그게 전부 다 답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택지 1번을 한번 봐봐. 결국에 무지를 개선하는 거라는 건 선택지 1번 looking 보는 거 beyond 넘어서서 알려진 것을 넘어서서 이거를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가설을 증명하는 걸 넘어서서 towards 어디로 향하는 거야?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무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잖아.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single discovery 쉼표 of result 이거를 발견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 최고의 과학이라는 건.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돼? 어렵죠? 똑같은 단어니까는 같은 식으로 쓰였을 것 같은데 여튼 내가 이해한 거는 그거거든? 그 다음 33번 33번에 일단은 그 빈칸을 보자. 답 근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건데 그 빈칸을 보면 그래서 결국에 유산의 데피니션이거든. 유산이 뭐냐? 선택지 2번 한번 봐봐. as라는 원급 비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 있는 것에 대한 거래. 뭔 소리야? 유산이라는 거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야. forgetting.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그럼 여기서 forgetting에 빨간색으로 네모 한번 쳐봐. forgetting. forgetting이랑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나는 세 개로 골랐거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selecte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present 찾았어? selected부터 그 present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치든지 네모 치든지 해봐. 이게 결국엔 문맥상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follows to that 찾았어? follows to that 찾았냐? follows to that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있거든. follows to that. 거기에서 대절의 밑에 줄에 or defined in the present에 빨간색으로 네모 or defined in the present 이게 똑같다는 거고, 밑에서 4번째 줄에 discarded에 빨간색으로 네모하면 되거든. discarded 보면은 33번에 위에서 한번 3번째 줄부터 볼게. 그 내용이나 해석이나 representations 표현 엄청 많이 나오죠. 표현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거의 다 맞거든. 내용이나 해석이란 표현이 있잖아. 그 resource, 그 자원에 대한 이런 게 선택이 되는 거거든. 유산에 대한 내용이나 해석이나 표현 같은 게 현재의 요구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무슨 말이야? 현재의 요구랑 맞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거든. 잊혀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미콜론 오른쪽이 무슨 말인지 했을 거거든. 상상된 과거가 제공한다? 유산에 대한 자원을? 내 유산이라는 게 또 넘겨질 거래. 상상된 미래.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현재밖에 없고, 원시시대 같은 그런 과거나 미래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 유추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상된 과거나 상상된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it follows to that 또한 뭐를 따르냐면은 의미와 기능 있잖아. 기억과 전통에 이게 또 정의가 된답니다. 현재에서. 그러니까 현재에 따라 정의된다는 건 현재에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게 그냥 버려지고 정의되지 않는 거니까는. 돼? 이해돼? Further, 더욱이 유산이라는 것은 더 관련이 있답니다. 의미와 그 물리적인 artifact, 인공물이라기보다는. 참고로 인공물이라는 것은 자연물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걸 인공물이라고 한다. 이거를 꼭 알아둬야 돼. 도자기 같은 것도 전부 다 인공물이죠. 진흙으로 만든 도자기도 인공물이다. 돌도끼도 인공물이고, 그거를 꼭 알아가야 된다. 이때 강조고문이거든. 그것은 바로 former, 전자랍니다. 가치, 그게 문화적이든 재정적이든 가치를 주는 것은 후자에. 더 formal에 해당하는 건 뭐냐 얘들아? 의미죠. 의미가 후자인 물리적인 인공물에 가치를 준다는 거잖아. 그리고 설명하는 것은 explain이랑 병렬되는 건 왼쪽에 있는 뭐야? 기부죠. 그러니까 이때 강조 구문에서 주격관계 대명사 뒤로 걸리는 동사가 기부랑 바로 밑에 있는 explain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바로 전자인 의미라는 거죠. 왜 그것들이 선택되었는지 거의 무한한 과거에서. 여기서 they는 뭘까? 무엇이 선택된 걸까? They have been selected에서 they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쵸? material artifact인 물리적인 인공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되냐? 거의 무한한 과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과거의 유산이라는 게 거의 무한하다고 할 만큼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왜 그 인공물이 선택되었냐? 바로 그게 현재의 요구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기 좋기 때문이잖아. 응? 현재 요구에 따라 필요 있으면 갖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야. 유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것들은 나중에는 버려질 수 있답니다. 수요에 따라서 현재 사회적 변화에. 그럼 이게 데이가 도대체 왜 material artifact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어제 있었거든? 엊그제? 이게 표현에 따라서 데이가 material artifact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인턴 오른쪽에 있는. 왜냐면 위에서 they have been selected 됐잖아. 그러니까 밑에서는 be discarded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됐다가 결국엔 또 버려졌다가. 이게 맥락상 호응이 맞잖아. 대척되는 단어로. 선택돼 나중엔 버려져. 그러니까 데이를 바로 위에 있는 데이랑 똑같은 표현인 material artifact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설명하는 게 아까 21번에서 설명한 거랑 비슷하잖아. 그냥 무조건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 그 뉘앙스, 계속해서 흐름을 갖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게 별게 없구나. 현재 요구에 따라서 잊혀지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37번. 그 37번 보면은 답근 거에 그 B가 도대체 왜 두 번째냐는 게 질문이거든? 근데 너네도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 항상 헷갈리잖아. 근데 접근법이
너네도 이미 실전 뭐고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풀어봤으니까는 이게 C가 첫 번째인 거는 무조건 확신을 하잖아. 왜냐면은 첫 번째 줄, 주어진 문장의 첫 번째 줄에 clearly의 스키매틱, 스키마 지식이라는 게 너를 돕는다는 거는 이미 플러스잖아. 이분법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C의 첫 번째 줄에 but이라는 대조적인 연결어가 나오면서 심지어 also까지 나오잖아. 추가 첨가, 새로운 정보, hurt U에서 hurt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다 찾아놨는데 도대체 C에서 B로 어떻게 넘어가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첫 번째잖아. 왜냐면 지금 4번이랑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50%로 답이 갈리는 건데 실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접근법이 첫 번째는 C에서 B로 찾는 방법이 있고 B에서 A로 가는 방법도 있잖아. B가 한 세트인 걸 찾아도 답이 5번이 되거든. 굳이 C, B가 아니라 B, A로 넘어가는 걸 찾아도 여기까지 됐다고 하면은 일단 C에서 B로 넘어가는 힌트는 뭐냐면은 그 C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게. moreover부터 C에서 두 번째 줄 더욱이 있잖아. 글의 흐름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 오류의 유형 있잖아. 스키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quiet 아니 quite 꽤나 예측 가능하답니다. bear in mind bear의 목적어가 대절이야. in mind 뒤에 있는.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뒤로 간 거거든. bear in mind 대신 네모가로야 목적어다. 명심하랍니다. 스키마타라는 게 요약한다는 거죠. 아, 스키마타는 여하튼 복수 형태네. 스키마타라는 게 요약한답니다. 넓은 패턴의 너의 경험이라는 걸. 그러니까 너네가 경험을 모의고사를 100개를 했는데 스키마타라는 건 그거를 되게 요약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은 역시나 텔리 쪽으로 목적어 두 개 나오잖아. you가 너에게. 두 번째 목적어가 what부터 끝까지잖아. what부터 ordinary까지. 근본적으로 일반적이거나 그 보편적인 것, 평범한 것을 얘기해 준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그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너에게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것, 보통인 것을 얘기하는 거냐? 스키마타죠? 스키마타. 데이가 지칭하는 게. 그러면 그 B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의존 있잖아. B의 첫 번째 줄 스키마 지식에 대한 어떠한 의존이라는 게 그러므로 영향을 받는답니다. 형성이 된답니다.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그 보편적인 답의 근거는 dis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이잖아. 이거 1번형 강펜 친 다음에 이게 지칭하는 게 결국엔 C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what's typical or ordinary라는 거거든. 이게 구조까지 똑같잖아. What's normal B에서 두 번째 줄인데 C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도 What's typical or ordinary니까는 그 다음에 그 쌤이 준 컬러 프린트 37번 한번 펴볼래? 폈어요? 보면은 거기에 화살표 이어져 있는 거 보여? C에서 B로 넘어가는데 B에서 두 번째 줄에 What's normal이 지칭하는 게 결국에는 C에서 두 번째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What's typical이니까 내가 화살표로 예쁘게 그거 이어놨잖아. 그 다음에 B에서 A로 넘어가는 건 내 두 번째 답의 접근법이죠. 그거 보여? B에서 세 번째 줄에 if부터 내가 1번 형광펜으로 네모 친 거 보여? B의 세 번째 줄 컬러 프린트 찾았어?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줄에도 똑같이 내가 1번 형광펜으로 if부터 네모 친 거 찾았어? 결국에 구조가 영어는 엄청 미친 듯이 구조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들어주잖아. 심지어 A의 likewise까지 나왔으니까 B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해? 만약에 너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상황이나 이벤트를 보는 동안 너의 스키마타라는 게 너로 하여금 채우도록 할 것이랍니다. 그 갭이라는 것을. 그럼 얘들아 여기서 문맥상 B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디즈 갭스가 지칭하는 건 뭘까? 바로 위로 두 줄 올라가면 있는 things you don't notice를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죠? 눈치 못 채는 거를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스키마타로 채워버린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됨? A에 마찬가지로 어때? 만약에 너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럼 너희 또 스키마타가 갭을 또 채워버리는 거죠. 지식으로 일반적인 것에 대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스키마타라는 건 우리가 세계를 좀 더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한데 또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과 더
이것에 대해서 더 읽어볼 건 내가 질문 프린트 마지막에 정리해놨거든? 스키마타에 대한 예시를 적어놨어.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9번 한번 봐봐. 사실 이거 3점짜리고 어려운데 너무 허무하기도 하잖아. 일단은 순서별이나 문장삽입에서 글을 읽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부정대명사를 잘 캐치하는 거거든? 그 위에서 본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원 보여? 원에다가 그 3번 형광펜으로 네모 한번 쳐봐. 원, another, the other 기억나? 원 첫 번째 방법이 나오잖아. 39번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원 위주로. 그 다음에 1번 선택지 오른쪽에 another 보여? another에 3번 형광펜으로 네모 한번 쳐봐.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어야 될 때는 이런 걸로 글을 중간부터 읽어나가는 게 또 도움이 되거든. 근데 그것도 엄청 해석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부분적으로 중간부터 읽을 수 있는 거지. 단어도 모르고 구조도 모르는데 중간부터 읽으면은 뭐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위에서 세 번째 줄 봐봐. 하나는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미지를 sunlight, 햇빛과 섀도우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잖아. 그 높낮이를 표현하는 지도 위에서. 그 다음에 선택지 1번은 어때? 또 다른 것은 기술적으로 더 정확한 방식인데 컨투어 라인, 뭐 화장할 때 컨투어링 한다고 하거든? 좀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등고선을 그리는 것이랍니다. 선택지 2번의 오른쪽. 컨투어 라인이 그럼 뭔데? 연결시키는 거죠. 모든 지점들을. 근데 이게 어떤 지점이야? 있는 지점인 거든 같은 고도에.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오른쪽으로. 그 컨투어 라인 등고선이라는 게 위치되잖아. 가깝게 위치됐을 때 더 hills slope, 이게 첫 번째 닦은 거거든? 더라는 정관사를 쓰려면 앞에 이미 한번 언덕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hill로. 그래서 그 주어진 글에 round hill이 있어. 첫 번째 단어. round hill. 부정대명사. 뭐라니? 부정관사죠. 처음에 명사가 언급되면 가산명사일 때 어를 붙이는 거고, 두 번째 선택지 3번 뒤에 바로 밑에 더 힐 정관사. 그쵸? 야, 너무 허무한데? 이게 뭔 소리야? 뭔 일이야 젠장. 그쵸? 이게 답의 첫 번째 근거고, 그 다음에 컨투어 라인에 대해서 선택지 3번 왼쪽에서 설명했잖아. 그 다음에 3번이 답이 되니까는 그 주어진 문장을 보면은 그 둥근 언덕이라는 게 솟아있거든. 평야에. 플레인이 평야라는 뜻이 있다. 명사로. 그러므로 보일 것이랍니다. 지도에서 1년의 컨센트릭 별표 단어, 중심이 같은 원형으로 가장 큰 것이 베이스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이 그쵸? 위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고도끼리 연결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럼 뭐가 가파르겠어? 이 설명에 따르면은 이게 가파른 거고 이게 이렇게 완만한 건지 알겠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택지 3번 왼쪽에서 컨투어 라인이라는 것은 같은 고도에 있는 점을 연결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 같은 고도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은. 그러면서 3번에 주어진 글에서 평야에 있는 언덕이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뒤쪽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부족하고 촉박하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택지 3번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진술이고, 그 주어진 글이 구체적인 진술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 컨투어 라인에 대한. 그래서 내가 컬러 프린트를 뽑아준 것에 따르면 내가 SS라고 빨간색 펜으로 써놨거든. 그 주어진 글에 SS 보여? 라운드 힐 위에? 구체적인 사례라는 거거든. 결국에 컨투어 라인을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41번 지문에 A야. A에 왜 separated가 맞냐인데, A의 separated가 왜 맞냐에 대한 닦은 거부터 일단은 표시를 하자고 하면은 바로 밑에 있는 by creating distinct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거든. 구별되는 휴일 기간. 이 distinct라는 단어 때문에 separated라는 단어가 맞는 거거든. 되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however부터 볼게. 찾았냐? 하지만 지금 by ing 중에서 ing 두 개가 병렬되죠? 요구함으로써 계속해서
계속된 작업을 요구하는 거잖아. 일하는 시간 동안은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rule out, 배제해버리는 거죠. 일하지 않는 활동은 배제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만 하라는 거야, 일하는 동안은. 그렇게 요구함으로써 employers, 고용주죠. 사장, 고용주. 고용주는 분리했답니다. 레저를 from work, 그 일하는 것으로부터. by ing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일할 때는 계속 일하고 일하지 않는 활동은 배제해버린다니까 일단 갈게 계속. 1부는 이것을 했답니다. 결국에 이것은 바로 앞문장에 있는 employers부터 work를 얘기하는 거잖아. 고용주가 레저를 즉 일로부터 분리해낸 것. 이게 꽤나 그쵸. 이것을 꽤나 명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뭐냐면 구별되는 휴일 기간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러니까 구별되는 휴일 기간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레저랑 월크를 분리해냈다는 거니까는 합친 게 아니라. 그럼 이해되지? 이 distinct라는 단어 때문에 separated가 문맥상 알맞은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그 남아서 질문하고 혹은 카톡으로 질문하고 이거 단어 시험지랑 같이 가져갑시다.